눈 떠보니 이제 불황이에요. 그러면 여신이 규제가 되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우리가 잘 인내를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MVN 트렌드 유튜브의 윤덕환입니다. 감독님, 이제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눈 떠보니 이제 불황이에요. 대선 때문에 막 이렇게 휩쓸리느라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려웠는데 불황이 현실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강남대로에도 많아요. 비어있는데 거기도 임대문이 너무 많고, 근데 사실은 임대료를 좀 깎아줘야 되는데 그쪽도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깎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황이죠, 뭐 불황. 그래서 이제 이 불황을 그냥 이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 직장인들은 이 불황이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느낌이면 현실적으로 불황인가 이거를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감독님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타를 느끼는 분들은 이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이 껴있는 분들은 월 나가는 그 대출 이자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시장이거든요. 수입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는데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거가 진짜 엄청 고통스럽죠. 그래서 불황을 견디는 법에 대한, 또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책 3권을 가져왔습니다. 베스트셀러랑은 관계없어요. 이미 잘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책으로 3권을 제가 좀 준비를 해갖고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3권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끝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은 2024년부터 이미 유행했던 책입니다. 대단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빌려보시면 됩니다. 빌려보시면 되고 도서관에도 많이 있고. 책은 두꺼운데 그냥 휘릭 읽혀요. 418페이지. 금방 읽습니다. 근데 뒤에 이게 뭐 별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많아요. 내용은 많은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읽으신 분들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뻔한 내용인데 이거 뭐 굳이 읽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의 묘미는 어디 있냐? 2번째부터 있습니다. 이게 좀 절묘해요. 자,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고리처럼 되잖아요. 뭔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 순환한다는 이 의미는 이제 쪼아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책의 묘미는 뭐가 있냐면, 뻔한데 왜 사람들이 기회를 못 잡을까? 여기 있거든요. 이 책에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불변의 법칙을 알면서도 적용을 못하나, 요걸 읽어보면 흥미로워요. 자, 어디 있냐면 이 책의 70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그 벤 페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분이 유태인 박해를 받았던 홀로코스트 지역에 사셨던 분이에요. 여기에 피해가지고 루마니아에서 탈출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삶과 죽음의 공포를 떨다가 이렇게 막 탈출했기 때문에, 이분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뉴욕인데, 뉴욕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제니퍼 코넬리가 엄청 예쁘게 나온 꼬마 때 그 영화입니다. 마피아 전문 배우이잖아요. 대부2의 남자 로버트 드니로가 거기에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가 이제 브루클린 뉴욕 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탈리아 마피아가 장악한 지역에서 정착했어요.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고 폭력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동네였는데, 이 루마니아계 이민자 페렌치 가족이 이때 굉장히 행복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홀로코스트 상황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진 거죠.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치 전범 재판 때 뉘른베르크에 가갖고 검사로도 활동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기대치라는 게 생각보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작동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토대해가지고 그 경험으로 지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97년도, 8년도 IMF를 겪었던 분들은 지금을 불황이라고 덜 느낄 거예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던 비교적 젊은 세대는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왔던 이 경험만 최근에 쌓았던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불황이라는 경험은 상대적이거든요. 뻔한 이치인데도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투자를 하고 이 삶을 견뎌야 되는지 의미를 좀 덜 찾는다.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이 책을 읽으시면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2번째 읽으시면. 2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이에요.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바이블처럼 읽힐 책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채권 투자의 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워드 막스라는
분의 책이에요. The most important thing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 뭐 투자에 관해서인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가장이면 하나잖아요. 근데 가장이 열 몇 가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책이 그러니까 암암리의 투자자들한테는 바이블로 읽히는 책인데, 성경처럼 읽히는 책인데 전업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통합니다. 이 책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 사람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도 약간의 주기가 있습니다. 뭐냐? 경제가 번영을 향해 달려가면 사람들이 자본이 막 투입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리스크가 떨어지죠? 그 리스크 회피가 사라져요. 위험하다는 인식을 덜 하는 거죠. 이제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납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확대해줘요. 그럼 자본이 더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막 경쟁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자본이 많이 투자되니까 자본 수익이 안 남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최악의 대출이 발생하고 대출 회수가 막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불황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이 일어나고 대출자들이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하게 돼요. 그러면 여신이 규제가 되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최근에는 금리가 좀 떨어뜨렸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줄어들고 파산자가 늘어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법원 재판 한번 찾아보시면 파산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위축의 원인이자 악화 요인인데, 이 바닥이 되면은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가격이 엄청 떨어져요. 사실은 워렌 버핏이나 이 하워드 막스의 생각은 이때 투자를 하라는 건데,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죠. 불변의 법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실패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용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책도 첫 번째는 쉬운데 두 번째부터는 오히려 어려워요. 아, 저렇게 아는 것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요거는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그러면 삶을 이렇게 견디고 참고 주기성이 있어도 이걸 의미 있게 참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요거와 관련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게 이제 저희 책을 내는 시크릿하우스에서 낸 건데, 이 책을 광고하는지 이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받은 책 없어요. 자, 이거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내심의 효과 뭐냐, 그런 연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내가 잘 없이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분들이 얻는 부정적 효과는 있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는데, 생리학적으로 화가 많죠? 이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도 4배에서 5배 정도 높고요. 감정을 자주 분출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혈중 농도를 높여가지고 면역 세포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이 화에 대한 감정을 거꾸로 추적해갖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너무 묻어내.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시거든요. 돈을 이렇게 빚지고 쓰는 거 좀 묻어내. 근데 그 남편한테 화가 난단 말이죠. 책임감은 있는데 이렇게 좀 묻어난 남편의 화가 나는 이유를 추적해 보는 거죠. 내가 화나는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평무사한 마음인데, 그거 알고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돈에 대한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이해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상태를 이해하면 참는데 의미 부여가 됩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인내를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참 안 알리면 잘 모르겠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겠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이잖아요. 요게 요 통제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인내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감정이 촉발할 때 인내심을 잘 갖지 못하게 돼요. 근데 통제는 잘 안 되는 게 기본값인데 원래.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 있냐면 뒤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물이나 일이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뭐 계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걸린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일정 정도 시간이 돼야 끓지, 화도 시간이 돼야지 좀 가라앉지. 이번에 이제 대선 때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전 대선에서는 또 상대변도 있었잖아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 안 되는 거는 좀 여기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의미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내라는 게 사회가 질서 있게 작동하는 되게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 질서의 핵심이라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인내라는 게 뭐 빨간불에 사람들이 막 뛰어가거나 대규모 행사장에 질서 안 지키고 막 뛰어간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권의 책은 절묘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일단 주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 고전이 주역 있죠? 점 볼 때 쓰는 책. 여러분 그 영어 제목 아십니까? The Book of Change, 변화의 책이란 뜻이에요.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제 계절의 변화나 변화의 주기성을 다루는 책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랑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바닥으로 갈수록 반전의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는 거랑 비슷하죠. 뭐. 이렇게 되면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렇게 지금 당장 감정이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성찰이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책들이 이제 일상생활이나 뭐 비즈니스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불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황을 견디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